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 기계적인 방청객 목소리. 네, 영혼을 좀 영혼을 담아주세요. 자, 박영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귀여워지시는 것 같아요. 네. 갈수록. 80만 가자. 저 연합뉴스에서 앵커 할 때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이제 완벽히 유튜버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완벽한 반갑습니다. 유튜버. 박영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뉴스다이브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뻥 치고 계십니다. 네. 야! 자, 귀염둥이 박영식 그리고 네. 오윤혜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지금 10,000명은커녕 지금 1,000분도 안 오셨는데 네. 지금 너무 원합니다. 많은 분들 빨리 좀 소문 좀 내셔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 전현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품위 있는 방송이지만 조회수를 저희는 조회수에 보고 너무 있습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조회수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요? 사진 몇 장 띄우니까 바로 쭉쭉 올라오던데요. 네. 오늘도 뭐 사진부터 하나 띄워볼까요? 근데 오늘 사진은 저는 이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그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오전에 뭔가 수상한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 사람을 이제 경찰들이 잡아서 그 사람 가방 안을 봤더니 지금 저 화면에 나가고 있죠. 칼 그리고 저 총이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보도에 총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깜짝 놀라서 봤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그 가스로 분사하는 비비탄이 들어가는 그런 총기인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30대 남성이었죠. 젊은 남성이었다라고 네. 하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이 관련해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죠. 뭐 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세 현장에 방탄유리도 등장을 하고 후보의 뭐 신변 안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당사 주변에 그러니까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어제 홍대 유세 현장 갔다 왔는데 후보는 유권자들한테 가까이 가고 싶지만 유권자들 오히려 들어가라고 방탄유리 뒤에 섰어야 됐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변 인근 건물 위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지지자들이. 맞아요. 이 정치 현실이 참 슬픕니다. 누가 예. 자꾸 이렇게 혐오를 조장하고 징후를 조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해 드리면 이재명 후보님이 대표 시절에 피습을 당해서 굉장히 예. 위험할 뻔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긴장하고 있고 오늘 좀 당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방탄유리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예. 굉장히 어렵게 공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부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국민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제발 이제 이런 걸 그만 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캠프에 요 뉴스 띄웠더니 제가 속한 캠프는 지금 여성 당직자들이 너무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놀라죠. 네.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폭력으로 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 뭐 어렸을 때긴 하지만 87년 6월 지나고 나서 첫 직선제 치렀던 88 대선 때부터 후보들이 그때는 오프라인 유세가 워낙에 강렬했습니다. 뭐 어느 유세 현장 가면 몇십만이 모이고 뭐 몇만이 모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뭔가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큰 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 기껏 던져봤자 계란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총, 칼 뭐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네. 시간이 됐다는 게 너무나 좀 서글프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공권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서부지법 난동도 서부지법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제 기준에서 너무 가벼웠거든요. 예. 1년 집행유예 갔다 오면 내가 법원을 저렇게 다 부셔도 돼? 이런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무기를 갖고 그렇게 주변거렸던 사람에게도 경고성이든 좀 공권력이 좀 강력하게 예, 발동하면 그런 좋을 말씀들 것 많이 같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꼭 이 대목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게 있고 어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치적인 테러를 당한 적이 있고 실제 위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유리도 공수해 오고 지금의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료 정치인들이 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저는 좋겠다. 이게 네. 이거는 뭐 여야를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가령 반대 진영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이거나 다른 정당 쪽에서 얼마나 죄가 많길래 방탄유리를 세우고 그러냐라는 식의 논평을 내거나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극도의 어떤 분열을 조장하고 또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분노를 조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혐오에 휩싸여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케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되어가는데 아니 진짜 시간을 되돌려보면 예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치안국가였는데 정말 좋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이
칼부림 네, 사고가 시흥에서, 네. 모 지역에서 나기도 했고 어쨌든 지금 뭐 네.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만은 어째 이런 상황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누군가가 앞장서 가지고 조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협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위로하고 공감하고 치유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 이후에 일부 본인을 보수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정의로운 청년들이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거고요. 또 이게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럼요. 얼굴에 피습을 당했었고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도 머리를 가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권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시민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넘어야 될 어떤 증오 정치 한 단면이란 꼭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임금님 귀에 캔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야만의 시대네요라는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과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해야 되는 공간에서 야만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는 게 참 서글픕니다. 예. 네. 이 부분은 그 말씀하셨지만 홍대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 유권자들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그 방탄유리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오히려 들어가라라는 그 구호를 막 외치잖아요. 어제 구호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홍대에서 들어가라고 외쳤던 그 시민들의 구호가 있었고 네.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으러 오는 윤석열 등장할 때 지지자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외치는데 뭘까라고 들었는데 지하로 모셔라. 근데 이제 글자만 적어보면 지하로 모셔라가 굉장히 좀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저는 어제 굉장히 인상적이게 네. 예, 들었던 정말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리더의 그 지지자다. 너무 그 지지자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예. 네, 서글픕니다. 지금 동접이 잘 안 올라서 네. 다음 사진 띄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네. 사진은 어제도 우리가 재미를 좀 봤던 사진이라서 뭐죠? 예. 직위원 판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어제 뭐 저 사진 이후에 수많은 뉴스들이 생산됐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지상파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게 다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벌어지는 현상들만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사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만약에 그 문제가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어떤 여파가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분석 기사는 사실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더라. 네. 이게 제가 직접 느낀 부분이고요. 어제 저 사진 보시고 왜냐하면 저게 이제 재판에서 법대 위에서 직위원 판사가 자신의 일종의 개인 신상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사진을 공개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연출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 전현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의 상황을? 지겸 판사님 혹시 무릎팍도사에 출연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라는 좀 정형된 황당한 방송 생각이 아닌가요? 들었다. 왜 갑자기 무릎 그 과거에 무릎팍도사가 연예인들이 나와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약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뭐 또 대중들은 그걸 이해해 주는데 이제 그건 예능인 거죠. 네. 근데 지겸 판사가 이 법정에서 이런 말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한 건 첫 번째로 이게 일반 재판도 아니고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내란 수계 피고인 윤석열 공판에서 본인의 이런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법관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거라고 드시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국민들이 왜 이렇게 그럼 지겸 판사의 의혹에 관심이 많은가? 물론 법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거나 뇌물 수수를 받았다는 의혹도 부적절합니다만 지겸 판사가 그동안 윤석열과 관련된 구속 취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특혜 논란하고 이게 사법부 전체의 어떤 불신을 조장하는 지금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차원에서 이걸 제대로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늘고 있는 것은 법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지금 자정할 수 있고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어떤 기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관 대표자 회의가 아마 26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이 국민들이 사법부에 갖는 불신의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서 오히려 좀 목소리를 내주시고 자정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거를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윤혜 씨는 어땠어요? 그
본인이 그 삼겹살 소맥 얘기를 했잖아요. 지기현 네네. 판사가. 네. 예. 저는 그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진이 야당 의원이었다면 과연 언론이 이렇게 실었을까? 저는 언론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자리에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인물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애매하다, 근거를 대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너무 인물에 따라서 조금 편향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저기를 안 갔다면 저 사진은 언제 어디서 찍힌 거다라고 명백히 깔끔하게 밝히면 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그게 맞다고 하면 또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우리 대중은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어제부터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뭐 일단 룸사롱이냐, 뭐 룸카페냐, 단란주점이냐, 뭐 부르는 이름들은 다양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 것들 업종의 형태가 혹은 저 영업을 하는 형태가 어떤 사건의 본질과 연결이 되느냐, 뭐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판사가 뭐 어디 가서 뭐 합법적인 식당이나 술집 가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접대 여부를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나왔던 판결에 있어서의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이상한, 이례적인 그런 판결들을 냈던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는 차에 그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 사진 공개 이후에 지기현 판사도 그렇고 중앙지법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특별한 입장 안 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판사 본인이 난 삼겹살 소맥 먹고 요새 그거 사주는 사람도 없고 접대 저런 데서 생각도 안 해봤다. 그런데 판사 뒷조사 해가지고 이러는 거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판사의 어떤 거짓말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직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다퉈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약간 다른 쪽으로 튀고 있다. 이게 이제 인권과 사생활 뭐 이런 쪽으로 튀고 있고, 아 그래요?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하느냐 이제 이런 걸 따져볼 건 다 따져봐야 된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예. 네. 실제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신동 수석 대변인이 마치 논평 안 낼 것처럼 하셨던 것 같은데 논평 나왔죠. 오늘 나왔어요.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나와서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 명의로 나왔어요. 예. 결정적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회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 수준이라는 게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의심스러울 만한 정황이나 이런 근거들이 발견됐을 때는 제기를 하고 피감기관 쪽에서 충분히 자정 기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빠르게 그것도 신속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면 이 재판에 대한 오해도 의심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본인에 대한 의혹이 터지고 나는데 아침에 삼겹살 소주 드립을 하더니만 오후에 갑자기 1시 50분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단란 주점이든 룸사롱이든 간에 내부에 있는 뭐 몇 가지 물건만 조합해봐도 가긴 간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간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 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참과 거짓을 가르는 직업이 판사일진데 판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렸으면 사법부가 책임 있는 설명을 좀 줘야죠. 근데 심지어 이게 뭐 공식적인 자리인 재판 현장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거 자체가 전 정치적이라고 본 거고, 두 번째는 삼겹살 소주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전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판사 뒷조사, 삼겹살, 네. 소주 이거 왜 넣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와 정당 간의 대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기롭게 내놨는데 어라 사진이 나와 보니까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 걸 지금 이런 상황이 전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이제 알아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어제 민주당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의혹 제기를 하면서 법원에 이제 자정작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법원은 그 이후에 사진 공개된 이후에 특별한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건으로 공수처 수사 3부에 이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뇌물수수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수사 3부에 배정이 됐다까지는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두 명의 동석자가 있다. 그리고 직무 관련자로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법원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반장 선거하는데도 그 학부모들이 가서 선생님한테 몇백만 원짜리 술 접대했다고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란 수계 윤석열의 재판에 담당하고 있는 재판 책임자입니다. 예. 그런 데서 직무 관련자와 접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재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했으며 정말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이거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진실을 밝혀서 국민 앞에 보여야 된다. 그럼 이 지기현 판사 사실 재판 잘하면 되거든요. 재판 공정하게 잘한다. 재판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네. 않다는 게 큰 문제고 어제 1시 50분에 저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2시부터 이제 오후 재판이 속개가 됐는데 지기현 판사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재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재판 이후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피고인 자요? 이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피고인. 그리고 오늘 들려오는 얘기들은 현장 뭐 방청했던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는 엘리베이터 사용에도 특혜가 있는 것 같고 보안 검색 때도 통과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선다는 거. 뭐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다가 지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뭔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도 그렇지 않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 소송 지휘를 하는 건 지기현 판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 사진이 옆에 두 명이랑 같이 찍혔잖아요. 그럼 이 사진을 제보한 사람은 이 둘 중에 한 명일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건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명이 제보를 했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당사자이기 수도 때문에 있겠죠. 예. 이게 뭔가 직무와 관련돼 있다라는 노정면 의원의 말이 괜히 한 말은 아닐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윤석열 입장에서 눈을 감고 있는 거는 지금 속이 가장 시끄러울 사람은 윤이 아니라 저는 지기현이니까 예. 야 그래도 요즘 속 시끄럽지 네 알아서 해결하고 나는 그냥 잘게 약간 이런 안물 안 궁이고 그냥 나는 좀 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이제 자요? 자요? 네. 지금 잠이 와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의 속뜻도 있지 않았을까. 아이, 잠이 와요 이렇게 화를 냈을지 아니면 주무십니까라는 그 어떤 네. 그 뉘앙스를 담은 건지는 좀 의심스럽다. 속마음은 잠이 오냐였겠지만 잡니까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진을 공개를 할 거를 예상을 하고 혹은 어떤 사진인지도 심지어 지기현 판사가 예상을 하고 삼겹살 소주 얘기를 꺼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제 그 배경은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런 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지겠습니다만 이제 본인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지 말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시간이 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6일 남아 있죠. 6일 사이에 실제 동료 판사들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물러났던 전국 각지의 판사들이 코트라가 아니라 뭐였죠? 죄송합니다. 코트넷에 글을 올려서 모욕하고 싶어요? 아니 코트넷에 글을 올려서 어마어마한 반발을 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동료 판사의 문제라서 그런지 지금 법원 내부망에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은 사실 잘 안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사법부 내부에 있는 동료 의식이 훨씬 더 이 사태에 대한 현실 인식보다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혹은 뭐 모르겠어요. 패밀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시를 낸 거 아닌가 싶죠.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시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 지기현 판사가 계속 이 내란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 예.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등 계속해서 재판은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노정면 의원은 막 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복 벗어라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또 지기현 판사 개인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그리고 법원에서도 현장 조사하고 관련된 내용을 자체적으로 알아본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자료 제공을 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이어지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